안녕하세요, 블루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기기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히터팬이라는 제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강원도 영월에서 캠핑 중에 있는데 저녁이 되면서 굉장히 쌀쌀하네요. 물론 저는 보시다시피 난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그 난로 위에 두고 사용할 팬이에요. 부피가 제법 나가죠. 크기가 상당히 큰데 그나마 다행히도 무게는 그럭저럭 드는데 큰 문제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. 이 팬의 용도는 난로 위에다가 두고 난로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팬을 돌려서 아래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팬입니다. 따뜻한 열이 위로만 올라가다 보니까 솔직히 발은 좀 시렵거든요. 어떤 경우에는 무릎도 시릴 때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일어나면 여기는 열기가 엄청 후끈후끈한데 아래쪽은 되게 차가워요. 그래서 대부분이 몇 가지 종류의 팬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는 실링팬이라 그래서 천장에 달아서 크기가 큰 팬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. 실링팬 특징은 팬의 길이가 제법 길어서 좀 넓은 범위로 뜨거운 바람 밑으로 내려준다는 거고요. 그 외에는 서큘레이터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. 좀 작은 서큘레이터 있잖아요. 천장에 걸어서 약간 비스듬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쏘죠. 쏜 만큼 공기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출력이 되게 강한 서큘레이터를 이용하면 그냥 아래에서 대각선 위로 쏘면 공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. 그런데 그런 제품들도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또 단점이 있거든요. 실링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높이를 어느 정도 차지를 해요. 그래서 쉘터 높이가 낮으면 내가 걸어다니다가 맞박을 깨질 염려가 있고요. 그리고 서큘레이터 역시 내가 머리가 다치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나다닐 때 머리에 부딪힐 위험이 있고요. 둘 다 난로의 위치가 조금 강제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. 나는 난로를 여기다가 두고 싶은데 이 위에는 팬을 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태여서 팬을 달기 적합한 데에다가 난로를 어쩔 수 없이 놔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. 바닥에서 쏘는 서큘레이터는 바람이 계속 불더라고요. 쉘터 안에 바람이 계속 불어요.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강하게 트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나온 게 이런 난로 위에 바로 올리는 팬이에요. 이 제품은 기기라는 브랜드에서는 히터팬이라고 하고요. 보시다시피 앞서 설명한 팬들과는 특징이 좀 많이 다릅니다. 내가 난로 위치를 아무데나 둘 수가 있고 그리고 열기를 확산시켜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. 왜냐하면 천장에 다는 팬들은 기본적으로 열기가 다 올라간 다음에 그 열기를 다시 내려줘야 하는데 이 친구는 아예 난로 위에서 열기가 올라오기 전에 그 열기를 아예 밑으로 퍼뜨려 주거든요.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팬들보다 더 체감되는 효과가 좋다,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 팬이죠. 색상은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탄 색상을 골라서 이렇게 받았고요. 소음이 꽤 조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.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이쪽에 전원 스위치들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유선으로 이용하는 제품이고요.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 부분이 난로의 열기를 받는 부분이죠. 그래서 두껍게 만들어져 있고 난로 위에 이 히터팬을 올려두고 작동을 안 시키면 굉장히 뜨겁게 가열이 될 텐데 작동을 시켜서 팬이 위에 있는 좀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아래로 내보내다 보니까 이 팬의 온도 자체는 일정 온도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작동 원리예요. 그리고 전원은 한쪽이 DC잭이고 한쪽이 USB예요. 그래서 DC잭은 본체에다가 꼽으면 됩니다. 그리고 반대쪽이에요. 저는 보조 배터리 이용을 할 거예요.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2만 보조 배터리로 2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. 저는 4만짜리여서 약 40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꼭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캠핑장 다니시는 분들은 릴선 다 있잖아요. 릴선에서 전기 가져오실 때 거기에 USB 꽂을 수 있게 해서 거기다 꽂아서 이용하면 무한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. 꽂으니까 소리가 나네요. 자, 그리고 모드가 있습니다. 지금 첫 번째가 위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바람을 위로 쏘는 것 같아요.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건데 여름에 송풍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. 자, 손을 대보니까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. 너무 추운데 끄고요.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능은 타이머거든요. 근데 그냥 누르면 작동 안 하고 뭔가 작동을 먼저 팬을 시킨 후에 이렇게 타이머를 걸 수 있다고 해요. 최대 7시간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 히터팬을 난로 열기를 내리는 용도로 이용하신 분은 이 타이머는 이용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아래로 공기를 내리는 겁니다.
지금 팬을 돌리고 나니까 종아리가 시원하게 막 느껴집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는데요. 아니 선이 이렇게 난로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제가 뭐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닌데 이 선이 약간 불에 안 타는 이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그런데 불에 안 탄다고 하더라도 이 선을 이렇게 난로 앞에다가 혹은 난로 바로 위에다가 올려두는 거 위험하겠죠. 그래서 이런 제품이 하나 딸려옵니다. 보시면은 이 레버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레버가 아래로 있으면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움직이거든요. 올리고 조여주면 고정이 됩니다. 그러면 움직이지가 않죠. 그리고 나서 이 삼각대 끝을 잡고 살짝 이렇게 비틀고 빼면 이렇게 길어져요. 우리가 흔히 이용한 삼각대 다리랑 비슷한데, 그리고 다시 돌리면 다시 안 들어가요. 고정이 됩니다. 이 봉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. 제가 건들면. 근데 어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.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케이블 이렇게 가서 여기다 케이블을 거는 거예요. 이렇게. 지금 방향이 이 봉이 난로 앞쪽이에요. 선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되면 걸어 다닐 때 치거나 선 밟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난로 뒤쪽으로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더 좋겠죠. 그리고 작동까지 시켜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까지 작동했어요. 그러면 앞에서 보면 감쪽 같죠? 지나다니면서 뭐 어디 걸릴 염려도 없고요. 시원한 바람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난로 좀 틀어볼게요. 지금 저는 히터팬을 먼저 작동시켰는데, 물론 뭐 난로 먼저 켜시고 히터팬을 올리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먼저 현재 작동 중에 있는 상태인데 제가 손을 여기 이렇게 팬 밑에다 손을 놔도 괜찮아요. 있을 수가 있어요. 아래쪽에서 좀 지속적으로 따뜻해지고는 있는데요. 난로랑 몇 센치 안 떨어져 있거든요. 근데 꽤 오래 있을 수 있어요. 그만큼 뭔가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잘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요. 뜨거워. 야, 잠깐만. 어이씨. 일단 끄니까 엄청 뜨겁네요. 다시 켜봐. 제가 팬을 끄니까 여기다가 손을 몇 초 못 댈 정도로 뜨거워졌었어요. 지금도 약간 덜 식어서 좀 뜨겁긴 한데 아까보다는 넣을 수 있거든요. 위에서 차가운 공기를 내려보내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위는 그냥 뭐 시원합니다. 예, 전혀 따뜻할 그럴 기미는 없고요. 시원하게 바람이 밑으로 종종종 내려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. 추가적으로 손잡이가요, 이렇게 서늘하네요. 차가워요. 손잡이는 난로 위에 둔 상태에서도 이렇게 들고 옮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세팅하고 나니까 공간 활용이 정말 좋긴 하네요. 난로 바로 위에 올리다 보니까 난로 위치를 이렇게 구석자리에 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반사식 난로를 이용 중에 있어요. 반사식 난로는 느낌이 한 앞으로 6, 위로 4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 올라간 4를 내려주는 거여서 뭐 체감이 엄청 크게 되지는 않지만, 일반적으로 대류용 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런 제품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.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저도 오늘 밤 요거 이용해 봐야죠. 자, 이렇게 기계에서 나온 히터팬을 짧게 살펴봤습니다. 장단점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은, 먼저 단점도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. 물론 성능이 되게 좋아요.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이 따라간 거긴 하지만 부피가 크고 가격이 좀 나간다라는 게 먼저 단점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이 무전원이면 되게 좋겠지만 무전원은 아니고 USB로 전원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이렇게 이용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요리를 할 수는 없어요. 난로 위에서도 요리를 하잖아요. 그건 좀 힘들어 보입니다. 장점은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저는 탄색상 골랐는데 딱 놨을 때 일단 제 난로보다 이게 더 이쁘네요.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고, 그리고 확실히 위에 팬이 없으니까 공간이 확실히 되게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. 위에 팬도 그 팬이 작동을 멈추면 안 되니까 케이블도 난로에 닿지 않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. 근데 그런 게 없고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되게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 있고, 난로를 놓는 위치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으로 보여요. 물론 가장 큰 장점은 성능일 텐데, 열기를 다 위로 올려서 다른 열기랑 섞인 상태에서 아래로 내보내는 것보다 애초에 처음부터 밑으로 내려서 밑에서 이렇게 열기가 올라가는 게
당연히 더 따뜻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고 큰 물건들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겠죠. 그래서 다음에 대류형 난로 가지고 한 번 더 테스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추가적으로 화목난로 위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히터팬보다 화목난로가 작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화목난로 너무 새빨갛게 달굴 정도로 화를 올리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다음번에 대류형 난로랑 화목난로 가지고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. 저도 오늘 쉘터 안에서 야침 위에서 잠을 잘 거거든요. 이 따뜻한 열기 받으면서 꿀잠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래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뜨거.